자, 9.2절입니다. 9.2절은 거듭 제곱 근입니다. 자, 9.1절에서는 이제 거듭 제곱에 대해서 배웠는데, 9.2절은 이제 근이 붙어서 그 거듭 제곱이 되는 해를 구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9.2절에서 배울 내용을 요약해보면, 먼저 A의 n 제곱근에 대한 정의와 그 제곱근을 구하는 방법, 그것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수법칙과 마찬가지로 이 거듭 제곱근에서도 여러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그러한 성질들을 이해하고 이것을 각종 예제나 문제에서 활용해보는 법을 배우게 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지수는 이제 정수에 대해서 정의가 되는데, 이 지수를 유리수하고 실수 범위에까지 지수를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거듭 제곱근 하나하나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2절 거듭 제곱근 내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이 2 이상의 정수일 때 이것을 n번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그러니까 식으로 보면은 x의 n승 a 이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떠한 수를 n번 곱했는데 그것이 a가 되는 수. 그러니까 이것을 만족하는 x를 뭐라고 하냐면은 a의 n 제곱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x를 n번 곱한 것을 x의 n 거듭 제곱이라고 하죠. 제곱이라고 하고, 근데 그것이 a가 되는 어떠한 그 미지수 x를 제곱근이라고 합니다. 잘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요건 이제 해가 되는 거죠. 요 지수 방정식이 될 수가 있는데, 요것에서 x를 구하는 게 x를 a의 n 제곱근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x를 여러 가지 그 경우에 대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요 지수가 홀수가 되면은 실수 a의 부호하고 상관없이 근은 오직 한 개만 존재하게 됩니다. n이 홀수일 때는 근이 한 개만 존재하게 되고, n이 만약 짝수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의 제곱은 양수가 되죠. 음수의 제곱은 양수가 되죠. 그래서 근이 사실 두 개가 존재하게 됩니다. a가 양수가 되면은 근이 두 개가 존재하게 되고, a가 음수가 되면은 짝수승해서 음수가 나오는 실수근은 존재하지가 않겠죠. 그래서 a가 음수가 되면 실수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허수의 근은 존재하지만 실수의 범위에서 살펴보면 이건 근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아니 a가 0이면 뭐가 될까요? a가 0이면은 어떤 것을 곱하더라도 몇 번 곱하더라도 0일 수밖에 없죠. 이것은 거듭 제곱해가지고 0이 나오는 x는 0밖에 없겠죠. 그래서 x가 0이 되면은 x의 n승은 a의 근은 0 하나밖에 없게 됩니다. 자, 거듭 제곱근의 성질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a가 양수이고 b도 양수일 때, 그리고 지수로 사용할 m과 n이 2 이상의 정수일 때, 여기에 정리된 바와 같이 네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뭐 성질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요것이 뭐냐면은 a의 n 제곱근이 됩니다. n 거듭 제곱근. 요렇게 표시가 된 거하고 b의 n 제곱근하고 이렇게 표시가 되었을 때, 요것은 요 루트의 n, 요것이 이렇게 통일이 되고, 요 속안에 루트 안에 들어있는 수를 이렇게 곱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n의 a, n의 b는 n의 ab. 자, 첫 번째에서는 이 곱하기였고, 두 번째에서는 이 나누기인데, 나누게 되면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모자를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 모자를 위아래 나눠 쓰고 있는데, 하나로 이렇게 겹쳐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요 속안에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자, 이것은 승으로 되어 있는 것이, 루트 안에 승으로 되어 있는 것이 밖으로 나가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밖으로 나가도. 그 다음에 이렇게 겹으로 이렇게 제곱근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요거하고 요것이 이렇게 곱해지게 됩니다. 이렇게 문자로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그냥 봤을 때 상당히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데, 뒤에 나올 예제를 통해서 이 성질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리수의 지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지수는 그 정수에 대해서 정의가 되는데, 이것이 정수에 이제 국한될 필요는 없는 겁니다. 유리수가 돼도 되는데,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A가 양수이고, M이 정수, 그 다음에 N이 2 이상의 양의 정수일 때, A의 N분의 M승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게 정수분의 정수니까 이제 이것이 유리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유리수의 지수라고 지금 절의 제목이 붙었는데, 이렇게 A의 유리수승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거듭 제곱근을 가지고 표현을 해보면, 이것이 이와 같은 형태가 됩니다. 이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이것을 기억을 해둬야 되는데, 요것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것을 이렇게 지금 설명을 했는데, A의 N승분의 M승은 N의 루트의 AN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N의 루트 A의 N승은 A의 N승분의 M승. 오히려 이렇게 가는 쪽을 더 많이 사용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외우면 되냐면, 이것분의 이것, 바깥 거분의 안의 것.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자, A가 양수이고 B가 양수이고 M하고 N이 이번에는 유리수일 때, 전부 다 유리수일 때 어떠한 성질을 갖냐면, 이것은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놨는데, 이것은 정수일 때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이 M하고 N이 정수일 때도 똑같은 성질이 있다는 것을 앞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것이 유리수일 때도 똑같은 법칙이 성립해요. 자, A의 M승 곱하기 A의 N승은 이 두 개를 이렇게 더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A의 M승, 그것을 N승을 이와 같이 하면 이 두 개를 곱해주면 되죠. A의 MN승. 그 다음에 A하고 B 곱한 것을 전체를 이런 식으로 N승을 하게 되면 각각을 N승한 것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A의 M승을 하고 A의 N승을 해서 이것을 나눠주면, 이것은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이렇게, 이런 표현이죠. 이것은 위에서 아래를 빼주면 됩니다. 자, 이것은 이 지수가 지금 유리수의 지수라고 해놓고서 설명을 했는데, MN이 정수일 때도 성립하는 법칙이고, 유리수일 때도 성립하는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지수를 실수의 범위까지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 지수가 정수일 때, 그리고 정수분의 정수, 그러니까 유리수일 때 이렇게 된 경우에 지수의 법칙, 지수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이 지수가 실수일 때도 마찬가지로 성립을 하게 됩니다. A하고 B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는 이게 법칙이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보통 정의를 A하고 B, 밑이 양수일 때 얘기를 하는데, 자, 첫 번째 A의 M승, 그 다음에 A의 N승, 이것을 곱하게 되면은 밑이 같을 때 어떻게 되었어요? 정수일 때나 유리수일 때 이 지수를 더해주면 되죠. 실수에서도 마찬가지 법칙이 성립합니다. 두 번째, A의 M승, 그 다음에 그거 전체를 N승하면 이거를 곱해주면 되죠. A의 MN승. MN이 전부 다 실수일 때도 이 법칙이 성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AB의 N승, 전체에 N승을 하면 뭐가 되냐면 각각을 N승하면 되죠. A의 N승 곱하기 B의 N승. 이 N이 실수일 때도 이것이 성립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A의 M승 나누기 A의 N승. 자, 이것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A의 N승분의 A의 M승. 그럼 이게 뭔가요? 위에서 아래를 빼주면 되는 거죠. A의 M승 마이너스 N승.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지수를 유리수까지가 아니고 실수 범위까지 확장한 지수의 성질을 살펴봤습니다. 자, 예제 9-5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가 양수일 때
예, 여기에 나와 있는 식을 A의 n분의 m의 꼴로 나타내시오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을 보면, 자, 1번을 보면은, A의 3의 4가 되죠. 자, 이건 뭐가 되나요? 바깥의 거 분의 안의 거.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바깥의 거 분의 안의 거. 그러니까 A의 3분의 4승.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잘 기억해 두세요. m이 있고 A에 4가 있으면, n이 있으면 이것은 A의 바깥의 거 분의 안의 거 n분의 n이 된다는 거죠. 자, 2번을 풀어볼까요? 5의 루트의 A의 제곱. 뭐가 되나요? A의 5분의 2승이 되겠죠? 바깥의 거 분의 안의 거. 그러니까 이것은 A의 5분의 2승이 됩니다. 자, 예제 9-5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 9-5는 A가 양수일 때, 이 다음 식을 A의 n승분의 m승의 꼴로 나타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 법칙을 기억하면은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자,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 거,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A의 바깥의 거 분의 안의 거. 그렇게 기억을 해두면 좋아요. 바깥의 거 분의 안의 거. 그러니까 m승분의 n승.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것을 여기에 적용하면 바로 답을 알 수가 있겠죠? 1번은 뭐가 됩니까? A의 3승분의 4승이 되겠죠? 3승분의 4승. 자, 2번은 어떻게 될까요? A의 5승분의 2승이 되겠죠? 5승분의 2승. 자, 이 법칙을 잘 이해하고 기억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 활용하기 바랍니다. 자, 예제 9-6을 풀어볼까요? 자, 요것을 풀려면 굉장히 지금 이상한 형태로 복잡한 형태로 되어 있죠? 자, 요것을 풀려면 몇 가지 법칙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먼저 n의 a의 n승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뭐라고 그랬나요? 이것은 a의 m승분의 n승이라고 그랬죠? 바깥의 거 분의 안의 거 그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m의 루트가 있고 n의 루트가 있고 a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요거하고 요거하고 곱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m의 n승의 루트의 a 이걸 또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a의 m n 분의 1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활용하면 이것을 어렵지 않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풀어볼까요? 자, 요것은 a의 여기 이제 그 2가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루트가 되어 있을 때 루트라는 것은 이제 제곱이니까 2제곱이니까 여기 2가 있는 걸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맨 처음 거는 1승이고 2니까 바깥의 거분의 안에 거 하면 2분의 1승이 되겠죠. 그러니까 a의 2분의 1승 그만큼은 그 다음은 여기 이제 2가 있으니까 2 곱하기 2 4분의 1이 되겠죠. a의 4분의 1승 요게 자, 요건 뭐가 될까요? 2가 지금 연속해서 3개가 있으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8이 되겠죠? a의 8분의 1승. 자, 이것은 어떻게 되나요? 밑이 같고 지수가 이렇게 유리수일 때 유리수의 합이 되죠? 그러면 a의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이 됩니다. 그럼 뭐가 되나요? a의 8분의 4고 3이고 1이니까 7이 되겠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제 9-7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핏 탁 봤을 때 굉장히 복잡한 문제처럼 보이죠? 자, 그런데 이것도 몇 가지 법칙을 활용한 다음에 차근차근 하면은 이렇게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식을 간단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이것을 하려면 몇 가지 법칙을 기억하고 활용해야 됩니다. 뭐냐면 루트의
여기가 m승이고, 여기가 루트의 n승이고, a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것은 n의 루트의 a. 이렇게 된다는 거. 이것을 잘 기억해 두면 좋겠네요. 자, 여기 루트는 기본적으로 2가 있는 거라고 그랬죠? 2가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여기는 2가 아니고 이제 4가 여기 있네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될까요? a의 2, 6, 12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a의 12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여기 루트의 6의 루트의 a 2 곱하기 6 해서 12분의 1이 되죠? 나누기 이건 뭐가 될까요? 2가 있고 여기 4가 있으니까 2, 4, 8이 되겠죠? 그러니까 a의 8분의 1이 됩니다. 곱하기 여기 지금 폰트 때문에 곱하기 4처럼 보이는데 이것이 아니고 4가 여기 있는 거죠. 4의 제곱근. 자, 그럼 뭐가 되나요? a의 여기 4하고 여기 2니까 4, 2, 8 8분의 1승이 되겠죠. 나누기 4제곱근이고 3제곱근이니까 4, 3, 12 그러니까 a의 12분의 1승이 되겠죠. 자, 그럼 이게 뭔가요? 계산을 하려고 딱 봤더니 여기는 a의 12분의 1승 그 다음에 여기는 또 a의 12분의 1승 상쇄가 되겠죠. a의 8분의 1승 a의 8분의 1승 또 상쇄가 되겠네요. 그럼 뭐가 될까요? 1이 되겠죠.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식이었지만 간단히 하고 나니까 1이 됐습니다. 자, 9.2절에서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9.2절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자, x의 n승은 a, 이것을 만족하는 x, 요 식에서, 요 식을 만족하는 요 x,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a의 n제곱근 이렇게 부른다 그랬죠? a의 n제곱근, 요 a의 n제곱근. 이 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자, 구할 수 있죠. 우리가 몇 가지 예제를 통해서 살펴봤죠. 자, 그 다음에 거듭 제곱근에 여러 가지 성질이 있었죠. 그 성질을 잘 이해하고 이것을 각종 예제나 연습 문제를 푸는데 활용할 수 있겠습니까? 확인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지수라는 것이 보통 이제 정수에 대해서 지수가 정수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데 이 지수를 유리수 그 다음에 실수 범위까지 확장해서 여러분들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내용들을 잘 확인해 보고 여러분들 나중에 이 관련된 문제를 푸는데 활용하기 바랍니다.